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전형편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2024-2025 입학전형 비교 분석 설명회.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KU 지역균형 전형했고요. 오늘 자기추천 전형 종합전형 나갑니다. 제가 이 분석 설명회에 활용한 자료는요. 2024학년도 최종 수시 모집 요강, 2025학년도 모집 계획안,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학생부 설명 가이드북, 이렇게 건국대 3가지 자료를 섞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 3가지 자료는 우리 함께 해주시는 수험피플 여러분들이라면 건국대학교 입학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학종 실전반 회원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제가 3개 다 올려뒀으니까 한 번에 다운로드 받아서 편리하게 또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요사항 비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주요사항 비교, 작년하고 올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는지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모집 계획안이나 최종 모집 요강들이 쭉 나올 텐데요. 우리 수피님들께서 꼭 활용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목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차 부분을 보시면 맨 앞부분에 주요 변경사항, 입학전형 요약사항, 그 다음에 전형 일정, 아직은 계획안이니까 세부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은 봐봤자 면접일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최종 모집 요강에는 나옵니다. 그럼 최종 모집 요강에서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되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 몇 명씩 뽑을 건가도 역시나 변경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최종 모집 요강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목차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수시 모집 안에서도 다양한 전형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 아이는 연기 우수 아니에요. 체육 우수도 아닙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아니에요. 특성화 고졸 아니에요. 특성화 고졸 아닙니다. 사회통합 해당 안 돼요. 이렇게 논술 준비 안 합니다. 지원 나가시다 보면 막상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는 필요 없다. 혹은 우리 아이는 논술 하나는 더 준비해 갑니다 하시면 여기 일반 학생부 위주 전형에 더해서 논술 전형 29쪽에 가서 요것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지금 이건 계획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소개가 돼서 거의 한 페이지씩 소개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종 모집 요강에 가보면 전형마다 설명이 훨씬 더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 페이지도 훨씬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넘겨보시거나 그냥 컴퓨터상에서 스크롤로 넘겨보시거나 핸드폰으로 넘겨서 보시면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요 목차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 찾아가서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 주요 일정과 내용들 이렇게 한번 쭈루룩 살펴본 다음에 21쪽으로 가가지고 나는 자기 추천을 보겠어.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목차를 활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는 오늘 학생부 위주 전형, 요렇게 자기 추천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형 주요 변경사항 보면 자기 추천 전형도 전체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인원이 플러스 3. 전체 인원인데 플러스 3이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변화됐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딘가 정도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쵸? 이해되시죠?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딘가. 근데 요것도 역시나 무전공 들어오면서 어디서 인원을 빼서 무전공을 만들었을지 요거는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모집 요강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변경사항 수능에서 지정 이제 영역을 폐지했다. 수학탐구 요거 있는데 사실 요거는 우리 KU 지역균형 전형이나 KU 자기추천 전형에는 모두 최저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나 종합 전형에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향 없는 거예요. 교과나 종합에는. 요거는 논술이나 정시에 해당되는 파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대신 요거는 이제 봐주셔야죠. 학폭 조치사항 반영입니다. 이게 기존까지도 반영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반영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서류평가라든가 면접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예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학교폭력조치사항 기재 항목에 따라서 감점표로서 총점에서 감점하는 형식으로 명확한 감점을 하겠다라고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학폭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 관련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종합전형 지원하지 않고 교과라든가 정시로 지원하는 것을 지원 전략으로 가져가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후에 달라진 점, 변화된 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성평가에서 좀 더 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에서의 방법 변경, 또 논술에서 최저 아까 말씀드린 변경, 이 부분들은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면서 가주셔야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올해 선발하는 이제 방법을 살펴보면 KU 자기추천 전형 1단계를 서류 3배수로 뽑아가지고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운영하는 전형의 변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된다. 그래서 좀 전형의 안정성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KU 자기추천 전형의 경우는 요거 반영되는 게 요거랑 요거 두 개죠. 학생부를 교과와 비교과를 정성평가하는 방식으로만 서류평가 들어가고요. 면접평가가 진행이 된다는 게 이 또 자기추천 전형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부가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다 반영되지 않고 정성평가 부분으로 그리고 면접까지 해서 반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수시에서 전체적인 전형 일정 보시면 뭐 면접 일정 이런 것도 없고 구체적인 뭐 원서 접수 기간, 뭐 시간, 뭐 마감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죠. 요거 여러분 나중에 최종본을 확인하셔야 돼요. 최종본 확인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 최종본에 가볼게요. 요거 작년 거거든요. 작년 거에 가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아까랑은 다르죠. 여기 보면 계획 안에는 원서 접수도 9월 9일부터 13일 중에서 3일 이상 할게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마감일이 17시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마감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요거 최종 모집 요강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건 또 강조 드릴 거예요. 우리 각 대학마다 최종 마감일 그리고 시간 이런 거 굉장히 정확하게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기회가 없어요. 그 안에 다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뭐 서식 입력 이런 거 이제 다 넘어가고요. 보시면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전형이잖아요. 1단계 합격을 뽑은 다음에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보는 이제 2단계로 진행되는 다단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발표하고 나서 2단계 이제 면접 평가로 1단계 발표하고 나서 면접 평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면 1단계 발표를 11월 17일 금요일에 했고요. 이 발표를 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11월 20일까지 2단계 전형료, 면접 전형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나와요. 그럼 요건 이제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한 내 납부 안 하면 2단계 응시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요것도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요게 대학마다 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건대는 작년까지는 1단계 합격하면 1단계 보고 나서 2단계 전형료를 따로 납부했어야 되는 거니까 요것도 여러분 체크를 해두시고요. 올해도 확인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1단계 합불 결과를 11월 17일 날 알았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면접 언제 봅니까? 면접으로 가볼게요. 면접이 이 모집 단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추천 여기 있죠? 차이가 있지만 12월 2일과 12월 3일에 보죠. 그러니까 1단계 내가 합격했다 안 했다를 발표 받은 이후로 한 2주 정도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2주 정도. 그래서 여기 지금 수능 전에 준비 하나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발표를 보고 나서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능 보고 나서 부랴부랴 준비도 가능은 해요. 불가능한 정도는 아닙니다. 한 2주 정도면. 일주일 굉장히 빠듯하고요. 그 주에 발표해서 그 주 면접이면 진짜 준비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한 2주 정도면 그래도 서류 한번 보면서 휘리릭 보면서 기본 답변은 준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전에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1단계를 보고 준비 들어간다. 근데 이제 보통 경쟁력 있게 준비한다는 건 이제 제가 뒤에 이 건국대학교도 학생부 가이드북에서
그 면접에 사용했던 모집 단위별 예시 문항들을 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좀 발췌를 해왔어요. 전체를 다 가져오진 않고 몇 장만 가져왔는데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실전반 회원님들은 그 부분도 우리 아이 관심 있는 학과는 꼭 좀 한번 피리륵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변별력 있게 가져간다, 변별력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기본. 여기서 이제 변별력을 가져가려면 이것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이상은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출제 예시로.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네가 성장한 점은 뭐니? 너 여기에 관심 있네? 그럼 요거에 써 있는 거 말고 네가 아는 거 더 말해봐. 네가 지금 활동한 요걸 가지고 우리 전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어? 너 지금 이거 문제점 짚었는데 그럼 이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요 내용, 제가 조사한 거 뭡니다,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 주제를 활용해서 지금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게 우리 전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고, 네가 이걸 통해서 얻은 게 뭔지를 설명할 수 있냐, 요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이제 변별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서류에 단순히 기재되어 있는 것 이면에 이건 빙산의 일각인데, 그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기 위한 뿌리를 보여주는 연습을 하는 게 변별력 있는 면접 준비예요. 그거 하려면 2주로는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면접 준비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말 타이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면접 준비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어쨌든 면접이 이제 발표부터 면접까지가 수능 이후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능 이후에 늦게 보는 대학들 면접은 어떤 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때 가서 이제 모든 에너지가 다 이제 소진되어 가지고 수능에다 다 쏟아붓고 나서 에너지가 없을 수 있어요. 긴장감 하락, 이미 졸업처럼 마음을 여기고 있고, 주변 분위기는 애들 이미 다 대입이 끝나고 면접 보고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이제 묻어서 다 이미 끝난 것처럼 할 수 있다. 긴장감 조성하는 거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와중에 준비를 해오는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뭔가를 거리낄 게 없잖아요. 면접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면접으로 뭔가를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요 날만 이제 기다리게 되죠. 여기 15일 올해도 이제 발표 나오겠죠? 요 날 2시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날부터 이제 홈페이지 막 다운되고 막 이래요. 많이 접속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런 일정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면서 가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모집 인원 비교를 가볼 텐데요. 모집 인원도 우리 작년 최종 모집 요강과 올해 모집 요강 나오면, 올해 모집 요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모집 계획안이죠? 올해 모집 요강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5월 말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종합 전형 중에서 자기 추천 전형 요 파트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우리 아이가 쓰고자 하는 그 학과는 이렇게 자기 추천 전형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자, 몇 명을 뽑나 이렇게 보신다고 했죠? 근데 아까 우리 전체 인원수 변동된 거 보니까 플러스 3이었잖아요. 만약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어딘가는 조금씩 늘거나,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이제 무전공 선발되면서 어디서 빠져나갔는지는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가보면 요거를 작년에 자기 추천 전형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요렇게 움직여 봤더니 13명을 뽑았네요. 그쵸? 작년에 13명 뽑았어요. 올해는 13명 그대로네요. 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지. 유지가 어디예요? 줄지 않은 게 어딥니까? 휴다행.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기 추천 전형으로 뽑는 모집 단위들이 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그 모집 단위는 몇 명을 뽑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서 보시는 거고,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요 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칸들은 이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네,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선발. 보이시죠?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체육음악 예체능 빼고는 다 선발하는데, 차이가 어제 요거였죠? 교육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직윤으로 선발 안 하고 자추로만 선발한다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뭔가 전공 적합성, 진짜 이 학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딱 드시죠? 그런 의미도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요거 모집 인원을 비교해서 인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따라서 지원 전략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인원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 경쟁 쉽지 않겠다. 우리 서류가 좀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인원이 최소 유지, 상승하였다. 올해는 조금 더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KU 자기 추천 전형을 가볼게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실 때 빨간 색깔 테두리가 올해 자료고요. 까만 색깔 테두리는 작년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헷갈려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왼쪽 빨간 색깔이 모집 계획안이고요. 까만색 테두리는 모집 요강 작년 거고요. 작년 거. 요 빨간색 테두리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학생부 가이드북. 그래서 여기 3개 자료를 섞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추천 전형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833명 선발 이렇게 안내되어 있고요. 지원 자격을 보니까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가능하다. 국내외 가능하고요. N수 가능합니다. N수. 종합전형 다시 지원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예정자는 이제 현역생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동등 이상 학력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거냐.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근데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우리 애는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눈뜨기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근데 보통은 정해진 수업에 들어가고 정해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정해진 진로 시간에 진로 시간 참여하는 건데 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아니 정해진 수업이랑 정해진 동아리 활동이랑 정해진 진로에 들어가는데 무슨 애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정해진 시간이지만 진짜 나는 끌려와서 앉아있다. 종이 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순간 뛰쳐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수업 시간이라 와서 앉아있지만 너무 배우고 싶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다. 난 여기서 뭘 찾지?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동아리 활동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학기 초에 연초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동아리 시간만 되면 여기 와서 앉아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동아리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뭘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을까? 애들이랑 뭘 해볼까? 선생님이 이거 해보라고 나한테 주셨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우리가 그렇게 맨날 입에 그냥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니까 앉아있는 건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 어떻게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해 주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똘방똘방한 눈으로 한 번도 졸지 않고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대답하고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오히려 못 따라오는 친구들 이끌어주기도 하고 내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바탕으로 책을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맞나요?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보는 거 맞나요? 막 문의도 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그게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 문장만 그대로 보셔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참여한 교육과정에 계획되어 있는 교육과정 참여하는 건데 무슨 자발적인 참여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전공에 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하죠.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서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추천이에요. 진짜 이거 자기. 나를 추천하는 거예요. 나만큼 이 전공에 진짜 진심인 사람 또 누구 있어? 나 정도면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전공에 관심도 있고 소질이 있어야 돼요. 소질이 있으면 더 좋은데 최소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KU 자기 추천 전형을 지원하려고 해요. 서류 속에서 해당 전공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은 보여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관심. 근데 면접에서 그걸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학에 학과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과 썼어? 그럼 거기에 관심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요. 이 학과가 입결이 제일 낮더라고요. 그런 관심은 사양한다. 그런 관심 사양하겠어? 그런 거 아니죠. 적어도 내 서류에 그 내용이 막 도배되어 있진 않더라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원래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왔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걸 봤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게요. 여기다 접목시키면 제가 좀 이 분야에 기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소한의 관심. 이걸 갖고 와야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즘 막 그런 매칭 프로그램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그 애인 만들러 가는 프로그램, 매칭 프로그램 많죠. 거기서 서로 관심 있는 사람이 짚어가지고 막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저를 이번 도시락 데이트에 저를 신청해 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어 보여가지고 혼자 밥 먹긴 그러니까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 분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계속 그 사람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도시락 신청 다른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궁금하죠. 아니, 여태까지 지금 딴 사람 좋아하던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 도시락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제가 그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당신한테도 관심이 생겼다. 저번에 뭐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좀 섬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가고 싶었어요. 요런 느낌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구나를 아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이.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실제 평가 요소에서 확인을 할 텐데 최소한의 관심. 근데 내가 또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다. 더 매력적인 거죠. 더 매력적인 거. 지금 벌써 설레시죠? 대학이 설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번에 보니까 건대가 이 전공에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교수님들 이런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미래 산업의 주역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한 획을 긋는데 미력이나마 배우면서 조력할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얘 진짜 나한테 관심 있는 걸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불꽃 튀겨요. 요즘 도시락 서비스, 도시락 먹는 거 있나요? 요즘은 안 봐가지고. 저 정말 옛날에 짝 프로그램 이런 거 봐가지고 지금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다 아시죠? 무슨 순위, 뭐 처리 이런 거 막 하시잖아요. 이름 나오잖아요. 왜 나한테 관심 있을까? 이거를 서류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의 서류가 그런 관심이 보이고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애초에 이 자기 추천 전형 건국대를 보실 때 우리 아이는 이과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정말 하나만 이렇게 올곧게 파고 들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학과에 따라서는 여러 학과들 이렇게 겹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서류들도 있잖아요. 경영도 되지만 기술 경영도 될 것 같다. 경영도 되지만 부동산학도 될 것 같다. 경영도 되지만 뭐 지리도 될 것 같다. 미컴도 되지만 문컴도 된다. 미컴, 문컴 되지만 철학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 서류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색깔들을 몇 가지를 뽑아 두시고 이쪽으로도 보일 수 있나? 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3학년뿐만이 아니에요. 1, 2학년 분들도 병행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좀 이따,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건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대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건대 자료로. 자, 그래서 이런 전형이라는 거. 정말 JHK님께서 정말 멋진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주셨어요. 나를 스스로 추천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쵸? 멋진 전형입니다. 자, 1단계를 서류 100%로 선발을 해요. 1000점 만점으로. 그리고 3배수로 선발합니다. 3배수 선발한다는 건 아까 자기 추천 전형으로 예를 들어서 국문학과가 10명을 최종 선발한다. 그러면 3배수인 30명이 1단계를 통과해서 이 30명이 이제 면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면접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그 30명을 면접을 봐가지고 총점으로 1단계 성적을 70%로 환산, 700점으로 환산하고 면접 300점을 해서 그 총점 한 요 1000점 있죠? 요 순서대로 1등부터 다시 30등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가 최초합, 11부터 예비 1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충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 최저점 없어요. 온전한 점수로 그대로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류평가 안내사항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밖에 뭐 낼 게 없어요. 이건 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내 서류 열람 동의하면 됩니다. 낼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사관 2분이 종합 정성평가하고요. 일정 점수 차이 나거나 하면 다시 재평가한다. 이런 거 있고 여러분 갖고 계신 21페이지 이 계획안 21페이지 요거 나와 있는 거거든요. 21페이지 보시고 난 다음에 몇 쪽 가셔야 되냐면 47쪽으로 가셔야 학생부 위주 전형 볼 수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갈게요. 6번, 7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기 추천 전형은 면접평가 안내가 있죠?
면접을 봐요. 면접은 제출 서류에 기반한 개별 면접이니까 생기부 기반 면접이란 얘기입니다. 생기부 기반. 근데 제가 아까 오늘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학생부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일단 1단계 통과가 안 된다. 1단계 통과가 된 뒤에도 면접에서 매력적인 면접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매력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활동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해요.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같이 면접 준비하다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워딩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활동 어떻게 한 거지? 이런 활동을 했다고? 되게 재밌게 했겠다. 그리고 마음으로 살짝 바래요. 어떤 걸 바라냐면 이 학생, 이 활동 되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활동을 좀 깊이 있게 한 학생이라면 얘 뽑고 싶다. 이 활동은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길 듣고 싶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런 워딩이. 그거는 뭐 선생님의 표현 이런 게 아니라 주제라든가 활동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요런 재밌는 활동을 했네. 보이는데 막상 면접에서 들어보면 이거 사실요. 활동을 제대로 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는 답변들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기대감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른 곳에 쓰여있는 활동들의 진위성도 함께 의심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는 매력적인 활동을 만든다. 그걸 서류에 드러낼 수 있게끔 한다. 면접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한다. 그리고 서류에 쓰여진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일단 목표다. 면접 2분 들어가시고요. 학생은 혼자 들어가는 개인 면접이고요. 개인당 10분 내외로 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면접 진행돼요. 잠시 뒤에 그 질문까지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원칙 보면 1단계 서류 평가 해가지고 3배수하고 2단계는 총점으로 뽑는데 여기 보시면 면접 대상자 중에 면접 결시하면 당연히 이제 탈락인 거죠.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면접 안 가면. 그러니까 수능 이후 면접이니까 수능 잘 봤다.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납치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추천 전형을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면접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면 그 경우에도 선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결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평소 실력으로 난 오히려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매력이지 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가겠어.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실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폭 조치사항은 총점에서 감점된다. 올해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쪽으로 쭉 내려가면 학생부 위주 전형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 본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 진로, 공동체 3가지 평가 요소를 평가를 하고요. 활동의 결과보다는 준비 과정, 노력, 활동 이후에는 학생이 어떻게 변화됐나 중심으로 평가한대요. 그러면 결과는 안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중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결과도 매력적으로 만들면 좋죠. 근데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실험 엄청 열심히 하다가 실험에 실패해요. 그럼 그건 의미가 없냐? 아니다. 실험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노력하면서 시행착오하면서 더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거든요. 실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앞으로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면 실험 결과는 다소 실패했지만 더 매력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이러니까 또 결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최대한 좋은 결과 낼 수 있게끔 노력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같이 보려면 과정이 서류에 드러나야 뭘 보든 말든을 하죠. 아니 서류에 결과만 있는데 과정과 노력과 이후의 변화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나마 다른 데서 조금 섞어 보이고 얘 좀 매력적인 것 같다 하면 면접에 불러서 이걸 물어볼 수는 있는데 면접에 부르기 전까지는 서류에 안 드러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방송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 제가 뭐 멘토링에서 강조하는 거 다 이거예요. 준비 과정과 노력과 활동의 변화가 같이 드러날 수 있게끔 쓰이면 좋다. 그러면 써주시는 건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보일 수 있게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보일 수 있게끔. 요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제 우리 봤던 교과 전형과의 차이죠. 종합 전형의 차이. 교과 전형은 학업과 진로. 그 중에서도 요 파트가 없어요. 탐구력,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협업, 소통, 나눔 배려가 관련된 공동체 역량. 요 파트가 종합 전형에만 있는 평가 파트입니다. 그쵸? 요거를 우리가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모집 계획안에는 이 정도가 전부예요. 서류 평가도.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면접평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면접평가는 좀 전에 봤던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겠다. 혼자 개인 10분 본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 면접 보고, 이건 뭐 다 똑같죠, 대학들이. 면접도 여러분 가서 그냥 뭐 친목 다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엄연한 평가의 과정입니다.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이렇게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거 살펴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1단계 이제 서류에서 판단했던 걸 토대로 빠지는 부분들 있죠. 빠지는 부분들. 어떤 탐구력 수준을 했나, 어떤 노력을 했나, 너의 경험, 활동과 경험 통해서 얻은 거, 요렇게 내가 그 서류에 드러난 결과 이면의 것들을 면접에서는 확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집 계획안에 나와 있는 거는 요 정도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작년 모집 요강을 통해서 이제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작년 거죠. 작년 거. 자기 추천 전형 맨 앞에 이제 모집 인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원 자격 뭐 차이 없습니다. 전형 방법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이거는 모든 전형들은 다 있다고 했죠? 보시면 1단계 서류에서 2단계 면접으로 넘어가는 1단계 합격자들도 동점자 처리를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서류평가밖에 안 하니까 서류평가를 중심으로 점수를 하는 건데 물론 합쳐서 총점이 높으면 총점이 높은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합격인 거고 총점이 똑같을 때 그때는 진로 역량 점수가 우수한 학생을 먼저 보겠다. 진로 역량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구나. 뒤에도 보면 평가 비율 자체도 진로 역량이 높긴 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학업 역량이고요. 그 다음 공동체 역량입니다. 중요 비중을 어디다 두고 있다. 요거 딱 이제 보실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어요. 3배수가 넘어갔고 면접 평가까지 다 봤어요. 그럼 당연히 서류와 면접의 총점을 합친 점수가 높은 학생이 먼저 붙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점이에요. 동점인 경우에는 서류평가보다는 보세요. 서류평가보다는 면접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이 우선으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쵸? 동점이라면 그럼 면접평가 중에서도 면접평가도 아까 친목 따지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엄연한 평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로 역량 점수가 높은 학생이 먼저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서류랑 살짝 차이가 있는 게 그 다음 공동체 역량이 우수. 왜냐면 1단계를 이미 다 통과한 친구들은 사실 학업 역량에서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부분 평가들이. 1단계 통과하면 학업 역량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이렇게 가죠. 그리고 나서도 동점이라면 그때 이제 서류평가 진로와 학업으로 갑니다. 자, 이만큼 중요하다. 이 부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구체적인 서류평가로 갑니다. 어제 우리는 요 지균 전형 중심으로 봤고요. 오늘 보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요게 이제 자기 추천 전형 대표적인 전형이죠. 근데 자기 추천 전형 이외에 종합 전형으로 뽑는 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봅니다. 근데 어제 우리 지규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봤었죠? 그러면 이 전체 부분에서는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파트 들어갑니까? 출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요거 다 반영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여기 지균에서는 이 파트들이 반영 안 되는 거였죠? 여기 플러스 교과학습 발달 상황 여기에는 이제 성적과 세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그 다음에 행특도 앞에다 쓸게요. 반영 안 되는 데니까. 차이가 뭐였어요? 여기 요 파트만 이렇게 많은 항목 중에서 딱 요 파트만 교과 전형은 반영을 한다. 이거였죠. 그리고 오늘 보는 우리 종합 전형은 이거 다 반영한다. 다 반영.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봤더니 기재 수상도 있고 독서 활동란도 있던데요? 빈칸으로? 거긴 아예 전송이 안 되는 거니까 대학에서 봤을 때는 기재된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 파트 빼고 제가 이렇게 써드린 이 파트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지균에서는 내가 동아리랑 진로랑 봉사 이런 데서 얼마나 잘했는지 이거는 이제 미반영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일반 종합 지금 오늘 보는 우리 자취에서는 얘네들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또 같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평가 요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인으로 보려고 하는 종합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300점,
진로 역량이 400점, 공동체 역량이 300점. 비율로 봤을 때도 진로 역량이 제일 높게 들어가죠? 자, 학업 역량이라는 건 학업 성취도, 태도, 탐구력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얼마큼 이수하려고 했냐, 그 성취도는 어느 수준이냐, 이거는 사실 여기저기 다 중요해요. 지금 요즘 중요하지 않은 학교가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했냐가 요게 이제 들어가는 게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동체 역량 평가 들어간다. 이 평가 기준들을 A+부터 D까지 총 7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지원을 해서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3배수로. 여러분. 3배수로 1단계 통과한 친구들이에요. 그 중에 이 서류 수준이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도 있을까요? 3배수를 통과한 친구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적어도 저는 B뿔 이상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B뿔 이상. 그럼 이제 우리 아이 서류가 B뿔에서 A가 되려면, A에서 A뿔이 되려면 이걸 고민하면서 마지막 한 학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내용 갑니다. 학업 역량을 300점으로 보고 있었어요. 학업 역량 300점. 그 중에서 학업 성취도란 대학에 필요한 교과목, 국수, 영사과, 한국사 등의 교과 성적이 적절한지. 적절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적절하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적절하다. 앤토니, 우리 아이 점수가 이 정도인데 종합전형 못 쓰겠죠? 그건 질문이 반쪽짜리인 거예요. 앤토니, 우리 아이 점수가 이 정도인데 종합전형 유리하겠죠? 이거는 질문이 반쪽짜리다. 왜? 기준점이 없잖아요. 어느 대학에선 부족할 수도 있고 어느 대학에서는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 기준점. 그러면 지금 건국대를 지원하기에 적절한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뭘로 살펴볼 수 있어요? 잠시 뒤 입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 그 외 교과목은 어떤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자, 기타 과목이 소홀하다. 감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 본대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상승 추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업 태도는 어디서 보겠어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메인이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자기주도 열정이 있는가. 그 다음 탐구력 봅니다. 탐구력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했던 탐구 활동들을 쭉 찾아보셔야죠. 어디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메인이 동아리나 진로나 세특에 들어있는 게 메인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요즘은 자율활동에서 학술적 역량을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학교들이 있고 행특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다음은 진로 역량인데요. 요거 400점이에요. 중요했죠?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잘했나?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추가적인 노력한 거 있는가? 그 다음에 위기에 따라 이수하였는가? 그럼 우리 아이 지금 이 모집 단위에 맞는 필수 과목 이수 잘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성취 수준은 어떤가? 성취 수준, 등급 수준뿐만 아니라 진로 관련 수준도 같이 본다. 진로 선택 과목 수준 같이 본다. 대부분 A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로 탐색 활동 경험을 봅니다. 이건 대부분 어디서 써요, 우리가? 동아리나 진로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이렇게 섞어서 쓰죠? 이 부분에서 진로와 관련된 관심이 얼마나 보이나? 아까 우리 관심, 적어도 관심, 거기에 소질까지 보이면 더 좋다. 자, 공동체 역량 300점이었습니다. 협업이나 소통,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사실 성실성과 규칙은 뭐 여기저기 많이 잘 드러나고요. 기본적으로 출결 같은 데서부터 먼저 봅니다. 출결 같은 데서. 그 다음에 리더십. 이거는 요게 다 드러난다기보다 이 중에서 좀 두드러지게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서류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 실제로 여기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 가보면 이 빈출 질문으로 올려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닌데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건국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안 됩니다. 이러겠어요? 아니죠. 내신 등급만으로 정량평가하진 않아요. 등급만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내신이 좋다고만 해서 무조건 합격이 된다도 아니긴 하지만 내신이 조금 아쉽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한 내신은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기 어렵게 판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신 성적 안 좋으면 불합격입니다. 좋으면 합격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지 내신을 안 본다는 건 아닙니다. 요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출결에서 한 번이라도 지각 결석 있으면 불리하냐? 이거는 너무 질문이 좀 극단적이다. 그쵸? 지각 조퇴 결석이 좀 있어도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질병 기록이 좀 많은 경우에도 질병 기록 많아요. 근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일단 서류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불합격이냐? 그건 아닙니다. 대신 면접에 가서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해두셔야 되는 거고, 기왕이면 서류에 조금이라도 좀 흔적을 남겨주면 좋기는 하다. 미인정의 경우 횟수가 많거나 학년이 바뀌어도 계속 발생하면 이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인정은 최대한 안 만드셔야 됩니다. 중복 지원 가능하다. 자, 2단계 면접평가 순위로 1단계 서류 순위를 역전할 수 있나요? 이런 거 이제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면접 보는 학생들은 서류 평가에서 모집 인원 3배수 이내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라서 서류 평가 점수 분포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1단계 서류 순위 역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서류 평가를 앞부분에 받은 친구들이 면접 많이 소홀해서 올까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열한 거예요. 걔네들은 서류 위에 받은 애들은 되게 소홀하게 올 거니까 내가 무조건 가서 뒤집어야지. 이것도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걔네도 열심히 하고.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서류 평가 순위는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애가 점수가 좀 낮은데 여기 던졌거든요. 근데 1단계 덜컥 된 거예요. 아마도 제일 꼴찌로 됐을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신 순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합격이 일단 1단계 통과됐다는 얘기는 우리 애가 1등으로 통과했을 수도 있고요. 3배수 마지막으로 통과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기승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일반고가 자사고나 특목고에 불리한가요? 일반고 합격자가 80% 이상이에요. 안 불리합니다. 이 얘기고요. 이 학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나요?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워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정 학과 지원할 때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는 거 아닙니다가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뒤에 보세요. 다만 서류평가 시에 진로 역량에서 전공 계열 교과에서 노력과 교과 성취도 평가하니까 관심 분야나 흥미 관련된 교과 선택 이수해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서 요걸 하나 더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이게 학생부 가이드북에 31쪽부터 32쪽, 33, 34쪽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위촉 입학 사정관이 말하는 학생부 위주 평가거든요. 위촉 입학 사정관이라는 분들은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면접에 그 입사한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수님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시거나 그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하는 학생부 위주 평가를 말합니다. 천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문과대학 자체를 기초학문 파트, 그 다음에 응용학문 파트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 기초학문에 해당하는 전공은 진로 역량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학문은. 정말 거기 관심 있어서 만나러 보니까. 그러니까 국문 오려면 국어 역량 진짜 중요하고 영어 국문 오려면 영어 역량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미디어나 콘텐츠 같은 이런 응용 학문의 경우에는 관련된 재능이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 재능이라는 거는 창의적 사고 능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미디어나 콘텐츠 같은 거는 나 미디어로 영상 많이 만들어 와서 3년 동안 방송반 했어요. 로만 매력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의 창의적 사고 능력이 보이는가. 활동의 어떤 기획 능력이 보이는가. 이거 자체를 봐야 된다. 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린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페이지도 직접 언급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파트를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가보면은 여기 보면 특히나 가장 눈에 띄는 지원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우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죠. 유기적인 연결. 세특의 관심이 창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 분야의 강점을 가진 것이 명백하다. 이런 내용들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경영학과 교수님. 경영학과는 경영 환경 변화 유연하게 적응, 공동체 유익한 국제적 안목, 리더십, 높은 윤리의식 이런 게 필요하다. 그 전공에 필요한 역량들이 서류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교과목의 심화 탐구는 반드시 희망 전공과 관련된 주제로 선정할 필요는 없어요. 교과목 관련 심화 탐구는 그 과목의 학업 역량 향상 목표를 할 때 가장 의미 있게 평가가 됩니다. 다만 진로 역량은 학생이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태도와 희망 전공과 지원 학과의 일치 여부를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교 회장, 부회장, 단연간 학급 회장 경력은 리더십과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학생 주도로 교내 사업을 뭔가 기획, 진행, 평가, 개선사항 발굴까지 해봤다면 기획력과 문제 해결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한다. 경영학과에서 이렇게 본다 얘기했고요. 다음에 사회환경공학부 교수님입니다. 여기서 보면 대부분의 공과대학의 모집 단위가 과학, 수학 뛰어난 인재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진로 역량으로 보면 모집 단위별로 요구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환경공학부는 뭘 원한다. 기계항공공학부는 뭘 원한다. 화학공학부는 뭘 원한다. 반도체 및 전기전자는 뭘 원한다. 이렇게 컴공은 뭘 원한다. 이런 관심이 드러나면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관심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럼 그걸 만회할 요소가 뭐가 있나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대 학과들은 수학이나 과학 교과 선택 현황, 수학, 과학 및 교과 이수 단위,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탐구 내용의 깊이라고 나와 있죠. 탐구 내용의 깊이. 탐구 내용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쵸? 탐구 내용을 깊이 있게 하세요라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봐주셔야 되고, 특히나 수학, 과학, 교과, 심화과정 선택사 현황도 세심히 본다. 그 다음에 국어와 같은 주요 교과 전체적인 성취도를 먼저 본다. 전체 수준 보고 그 다음에 심화 수준까지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지, 요거 제가 학종 실전반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수학과 교과 이수 단위가 학교에서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대학 진학 후에 얘가 수업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평가자를 고민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특에서 나타난 탐구 내용의 깊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탐구한 내용이 형식적으로 했나 제대로 했나 어느 정도 깊이하고 궁금증을 어디까지 확대하고 어떻게 해소했는지 본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도 어떤 내용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어디까지 탐구했나를 보게 된다. 할 수 있는 만큼 내 역량을 최대한 보여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수의학과 교수님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는 장래 희망의 수의사는 학생을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의사를 기르는 전문 양성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여기 구체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관심사들이 이런 것도 잘 드러나는지. 근데 면접 준비하다 보면 진짜 수의 분야 잘 모르는데 쓰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꼼꼼하게 보시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장래 수의사에 대한 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 동국대 전략이랑도 제가 그 실전반 라이브 방송에서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면접에서 이런 질문까지 나온다는 거. 건국대학교 동물 관련된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참고한다. 그 다음에 세특에서도 수의학이나 수의사 관련 도서를 접한 경험이 있나, 어떤 점 느꼈나, 이런 거 다 파악한다. 서류평가에서 자소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수의사 직업에 대한 이해도 등 진로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선택 과목 이수, 탐구력 등을 보다 꼼꼼하게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보다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면접입니다. 면접도 역시나 이런 평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고요. 5등급으로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면접 평가도 아까 보여드렸던 학생부 가이드북에 보시면 11쪽부터 이렇게 쫙 실제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국문학과 질문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묻고 있죠. 봤더니 창작활동을 했네요. 무슨 예를 들어서 시를 창작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내용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1차적인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느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나요? 를 물어요. 자, 본인이 독서 캠페인 활동을 했네요. 그럼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독서의 가치를 한번 말해보세요. 자, 창작극을 썼네요. 창작 극본 내용 물어보세요. 1차적인 거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를 묻습니다. 당연히 내용 묻는 것도 나오죠. 내용 묻는 게 일단 기본, 내용을 물어봐야 거기서 더 묻죠. 그쵸? 내용 묻는 걸 안 묻는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말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거기서 변별을 만들 수 있는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보면 중어 중문 택시 속 사회학 기사를 읽고 중국어 줄거리 요약했네요. 줄거리 말해보세요가 아니라 그걸 하는 과정이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그럼 이제 이어서 뭐 물어보겠어요? 그 어려운 점 어떻게 극복했나요? 물어보겠. 이해되시나요? 자, 확통해서 RSA 암호 원리를 공부했네요. 암호 원리 내용 말해보세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왜 공부했어요? 동기 묻죠. 동기 묻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기 유도 무선 충전 방식 보고서 썼네요. 원리 한번 말해보세요. 원리도 물어봐요. 기본 원리 설명해보세요.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도 다 정리하고 가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익 콘텐츠 기획해서 콘텐츠 만들었네요. 네가 한 파트는 뭐니? 이거 물어보죠. 너가 했던 파트는 뭐니? 자, 언어와 매체에서 편향된 시간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네요. 근거를 말해보세요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요? 를 묻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도 보면 지리학과 보세요. 문화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 탐구했네요. 내용 말해보세요가 아니라 그때 탐구했던 방법은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진짜 했는지를 묻는 질문. 자, 건축에서 교실의 건축학적 문제점 탐구했네요. 어떤 내용을 했나요? 라고 묻지 않고 창문의 위치랑 학교 위치 중에 교실의 문제점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책 읽었네요. 그 책에 미니멀리즘 나오죠. 여기까지가 책을 읽었다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 한국에 적용 가능할까요? 다음 단계까지 묻죠.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면은 베르느 효과 탐구했네요. 부력과 양력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개념적인 것도 다 묻습니다. 개념적인 것도 다 물어요. 어려웠던 점 있나요? 나오죠. 여기 보면 무슨 실제로 구현까지 했는데 상세하게 말해주세요. 어떤 거 사용했고 어떤 과정했고 거기서 어려운 점 뭐 있었나요? 뭘 썼나요? 막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러네요. 그래서 이제 면접 질문도 여러분 제가 이거 부분이에요. 발췌해온 거예요. 더 많아요. 모집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이 종합전형 가이드북도 함께 보시면서 꼭 면접 내용까지 체크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런 면접관들이 궁금해할 만한 활동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준비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시 결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왼쪽에서는 최종 등록자 기준에 국수영사과 한국사 요거 이제 지역균형 전형 계산하는 그 방식 내용이었죠. 그걸 기준으로 같이 산술평균에서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요거는 자기 추천 전형 입시 결과고요. 보시면 모집 단위에 따른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 인원, 그 다음에 교과 등급 50컷, 70컷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어제 우리 직윤 점수랑 좀 양상이 다르죠? 직윤 점수는 대부분 70컷이 2등급 초반에서 조금 내려가도 중반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쵸? 직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 자기 추천 같은 경우에는 50컷 자체도 2점대 중후반, 3점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70컷은 훨씬 더 낮게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활동 수준이라든가 그다음 정량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은 등급 안에서도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느냐들을 더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합격하는 50컷의 위치를 보시면 2등급 대 중후반 정도가 가장 많이 형성되고 있고 이렇게 좀 경쟁이 치열한 학과들은 뭐 1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쵸? 융합인재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수의에도 1.7, 2.2 이렇게까지 내려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요 점수대까지 70%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70컷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산포도를 주면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자료예요. 그래서 요 50컷, 70컷이 좀 아까 제가 봤던 자료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50컷이 2.79라고 했고요. 여기가 이제 1등급 되고 여기가 이제 2등급 되고 이렇게 3등급 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70컷이 3.1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70컷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 뒤로도 되게 많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은 50컷 3.18, 70컷 4.5 이랬는데 4.5 여기고 그 다음에 3.18이면 여기쯤 되는데 그렇죠? 이 앞에 이만큼이 더 있어. 이만큼. 1등급 때 후반부터 존재하는 촘촘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50컷과 70컷도 다 보여주긴 좀 어렵다. 여기는 충원 합격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다 들어있는 거니까 모수가 좀 많을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산포도로 봤을 때 우리는 눈에 뭐만 띄어요? 요것만 띄죠 이제. 얘네만 눈에.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합격한 애들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합격자 군이 양극화되어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아이가 특히나
보통 일반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양극화된 군 중에 아파트에 앞에 군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이 50컷에 해당하는 점수대에 해당한다면 일단 비슷한 지원 그 특징을 가진 서류 중에서는 숫자의 뒤쪽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중 파트 중에 뒷 파트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 등급 상대적으로 낮은 내진 등급을 보완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촘촘하게 몰려있고 요 파트가 있으면 우린 얘를 보지만 이거는 우리 파트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 안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화학과 보세요. 요렇게 들어있고 요렇게 들어있죠? 우리는 나눠서 요 안에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보통 일반고다 하시면은 최소한 요 50컷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먼저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50컷 안쪽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있는 요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숫자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범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확실히 넓죠? 지균에 비해서 합격자 분포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 요거를 보고 달려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거는 특목 자사겠지. 그럼 우리 아이 자사인데 여기 점수 괜찮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 중에서도 서류가 잘 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학교 유형을 보고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KU 자기추천 전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되게 많았죠. 근데 그 학생부 가이드북을 워낙 또 충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또 기회 될 때 우리 학종실전반에서 아까 본 것처럼 좀 더 꼼꼼하게 리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이 건국대학교 학종 가이드북은 다 다운로드 받아 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기추천 전형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추천 전형 보고 나시니까 지균이랑도 성격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어제 설명드렸던 영상과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건국대학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두 전형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3학년 분들이라면 이제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위해서 또 1학년, 2학년 분들이라면 목표로 향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목표 설정을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 필기 자료는 또 학종 실전만 올려둘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도로 요런 내용 있었지 이렇게 지도로 활용해 주시고 각각의 자료 필기 확대해서 가보시면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